3번 분할을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몇 필지예요? 자, 한 필지죠. 여기 기존 필지가 7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했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자, 7-1 하지 말고 뭐예요? 의라고 읽으세요. 의, 그죠? 어제도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7의 1,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라고 표시는 되지만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여기 뭐예요?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본번. 요거는 부번. 요거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됐네. 본번과 부번은 뭘로 표시하고? 다시라고 표시하고 의라고 읽는다. 거기까지는 저는 편의상 다시라고 그럴게요. 자, 그러면 요 7-1은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7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러면 7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게 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할 옆에다가, 분할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분할 밑에다가 이렇게 가로 열고, 여기 형성적 혈액이라고 써놔요. 형성됐다. 그래서 형성적 혈액.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요 분할을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형성이라고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우리 시험 범위에서 형성 판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그거는 민법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공시법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할은 무슨 적혈이에요? 형성적 혈액. 이렇게 이제 마무리. 그러면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분할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이네요. 합병도 마찬가지. 봐봐요. 합병은 이제 한번 시켜볼까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면 돼요. 합친다. 그러면 여기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여기 뭐예요? 합병이죠. 합병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합병은 무슨 적혈액이 있다? 형성적 혈액. 그래서 형성적 혈액이라고 써놔요. 그럼 분할과 합병의 공통점은 무슨 적혈액이 발생한다? 형성적 혈액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합병이란 몇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러면 합병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17회 때 2.5점짜리가 이거예요.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청량하여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어때? X.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변경이 있어요? 지목 변경. 지적 공부에만 줄쳐놔 봐요. 자, 지목 변경이란 한번 지적 공부에 그것만 줄잖아요.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할 때만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지목 변경은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상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 아닙니다. 어디에 지목이 달라져야 돼? 지적 공부에. 그래서 그게 중심 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몇 필지죠? 한 필지. 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목이죠. 지목이 주차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지목 변경을 가져왔죠. 지목 변경을 가져왔으면 봐봐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계죠.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25일 때 2.5점짜리가 다음 중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그럼 지목 변경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다음 주에 이제 또 배우게 돼요. 청량 X라는 거 잡아놔요. 청량 X. 자, 그 다음에 6번에 무슨 변경이 나오죠? 축적 변경. 무슨 도? 지적도. 거기가 중심키예요. 지적도. 거기에다 행간편자 넣잖아요. 우리 도면에는 무슨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죠. 지적도, 임야도가 있죠. 그럼 임야도는 축적 변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적도 자리를 자, 지적도에 자, 여기 줄쳐놨죠? 그러면 여기 밑에다 도면 X라고 써놔요. 그러면 도면의 이름은 틀려요. 도면의 이름은 틀립니다. 그러면 도면은 뭐도 포함되기 때문에 임야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 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 그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이 됩니다. 자, 축척과 관련돼서 거기 자 19페이지 강의 노트 19페이지 맨 밑으로 가봐요. 크게 좀 써놔요. 뭐 공간 강의 노트 이유가 뭐예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축척의 종류를 좀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법정 축척 몇 가지? 7가지가 됩니다. 자, 법정 축척은 몇 가지? 7가지. 자, 7가지로서, 그러면 여기 이제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 이렇게 써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600분의 1이라고 써놓고. 자, 이제 축척이 이제 자동 저절로 외워져요.
자, 600분의 1에서 분자가 얼마예요? 1. 분모는 600. 그럼 분모를 2배 해봐요. 그래서 1200분의 1이라고 써요. 자, 여기에서 분모가 얼마예요? 전에 분모 2배 해봐요. 2400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럼 분모를 2배 하면 얼마예요?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그러면 1000분의 1을 분모로 2배 하면 얼마예요? 2000분의 1. 요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로 건너뛰어요? 3000분의 1로 건너뜁니다. 그럼 분모를 2배 하면 얼마예요? 6000분의 1. 그래서 법정 축적.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법정 축적은 몇 가지? 7가지가 돼. 근데 지적도는 7가지를 다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에다 지라고 써요. 지. 무슨 도? 지적도. 지적도의 일반 축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임야도는 이 2가지 축적만 사용합니다. 2가지 축적만 사용해요. 그러면 임야도의 일반 축적은 아까 몇 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자, 6000분의 1이 일반 축적입니다. 근데 여기 나중에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봐봐요.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을 사용하나 일반 축적은 3000분의 1이다. 어때요? X 몇 분의 1? 6000분의 1. 그러면 이거는 감각을 이렇게 잡아놓으라고요. 임야는 좁아요? 넓어요? 넓죠. 그러니까 한 곳에다 다 쏘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소축적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소축적이에요? 6000분의 1. 그렇게 감각을 잡아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잘라봐요. 이제 잘라놔야 돼, 이제. 잘라놓고. 자, 느낌만 가지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는 100단위, 1000단위에요. 100단위, 여기는 1000단위. 그래서 나중에 단수 처리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하면 요거는 대축적, 소축적. 대축적. 요거는 소축적. 그러면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에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어때? X.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법정 축적은 몇 가지? 7가지. 이렇게 잡아놔. 자,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놓으면 아주 암기 사유가 몇 개가 많이 줄어들어. 자,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한번 요거는 설명을 들어봐요. 나머지는 이제 봐봐요. 자,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1000분의 1. 어디에 축적이 반으로 줄었죠? 반으로 줄었죠? 그러면 실제 거리는 몇 배가 늘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도면거래 거리가, 도면상의 거리가 1cm라고 생각해요. 1cm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면의 거리, 실제 거리는 도면, 요 축적의 역수를 곱하면 실제 거리가 나와. 500분의 1의 역수는 50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500. 여기는 얼마예요? 1000이 되죠. 1000이 되죠. 그럼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네. 그러면 축적이 반으로 줄면 실제 거리는 몇 배가 늘어난다? 2배가 늘어나는 관계.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축적이 반으로 줄면 실제 거리는 4배가 늘어난다. 어때? X. 몇 배? 2배가 늘어난다. 근데 이번에는 봐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요.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이 있는데 축적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실제 면적은 몇 배가 늘어나는지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가장 작은 걸로 한번 해봐요. 1. 여기 1. 요게 뭐예요? 1이라고 한번 했어요. 그럼 축적의 역수를 곱하면 몇가 나와요? 실제 거리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면적 구해봐요. 500 곱하기 500이죠. 그러면 요 도면에 실제 면적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몇 분의 1이세요? 1000 곱하기 1000이죠. 그러면 몇 대 몇인지 봐봐요. 공이 몇 개요? 4개 지어야죠. 5, 25. 그럼 100이네요. 그럼 25대 100. 얼마예요? 1대 4. 아, 그렇구나. 그럼 실제 축적이 뭐다 반으로 줄면 실제 면적은 몇 배? 4배가 늘어나고요. 실제 거리는 몇 배가 늘어나? 2배가 늘어나. 그러면 봐봐요. 제가 힌트 줄게요.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봅시다. 600분의 1이 나중에 이제 실제 면적이 5만이야. 얼마라고? 5만. 그럼 요거는 실제 면적이 얼마가 될까요? 20만이죠. 축적이 반으로 줄면 4배가 늘어나니까. 요거는 몇만? 20만. 그럼 요거는 뭐예요? 80만이 되죠. 그럼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축척을 주고 실제 면적을 주고 축척을 구해내는 문제를 써먹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렵거든. 면적을 주고 축척을 구해내라는 문제가 간혹가다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외울 때 그러면 요 5만은 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5만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얼마일까요? 3만이거든. 실제 면적이. 그러면 요거는 얼마일까요?
12만이다. 이제 4단도 못 되고 오늘 3, 4, 12. 근데 요거는 이제 뭐예요? 108만이야. 108만. 108번네야. 108번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자, 우리 골프 쳐요, 안 쳐요? 쳐요. 그럼 골프 홀더 구멍이 지름이 얼마예요? 10.8이래. 그렇죠. 10.8. 그러니까 이 뭐예요? 불교 철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무슨 공이에요? 그럼 실밥이 몇 개? 108개입니다. 한번 찾아봐요. 진짜 실제. 제가 말씀드리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자꾸. 저도 다 찾아보고 실제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봐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OT 할 때 뭡니까? 세 가지 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세 가지 물이 뭐가 필요해? 눈물, 땀, 피. 누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하냐? 처칠이 이야기해서 처칠이 성공하는데 또 다 물이 필요한데 그다음에 뭐예요? 눈물, 피, 땀이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제가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거 찾아보려고 제가 뭐예요? 그거 단 3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2주 전부터 다 찾아본 거야. 이때 OT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든 강의가 오늘이에요. 오늘 뭐예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이 5분 그게 제일 힘든 강의야. 20년을 강의하는데 첫 강의 들어갈 때 뭐예요? 늘 떨린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 좌우명이 뭐예요? 또 까먹었다. 처음처럼이라니까. 처음처럼. 어떤 사람은 소주 그러는데 제 좌우명이 처음처럼이야. 처음처럼. 고시 공부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고시 공부할 때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좌우명을 삼았어요. 하늘에 닿을 바를, 자기 할 바를 다하고 하늘의 명만 기다렸더니 맨날 불합격만 주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재인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다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진인사 대천명했다. 하늘의 명만 기다린다. 뭐 하늘의 명만 기다려. 안 돼요. 이름을 바꿔야 돼. 문재인이야.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제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 이름이 다 그래. 그래서 김무성이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겁니다. 이름 바꿔야 돼요. 김무성이야. 이루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루는 게 없어. 이름을 바꿔야 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 중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복덕이. 복덕이를 요번에 이름을 바꿨어, 걔는. 그렇다고 여자 이름 누님인데 김복덕이야. 그래서 요번에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개명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복덕방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의미하는 것은 나중에 써먹으려고 이렇게 규칙을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해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봐봐요. 법적 중적 7가지.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따르게 외우는 것보다 약간의 뭘 성립해요? 규칙을 마련하는 거야. 규칙. 그냥 간단하게 외워줬잖아. 봐봐요. 이제 다 외웠다고. 이제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얼마예요? 1200분의 1 얼마예요? 2400 얼마예요? 1000분의 1 여기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럼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법정 축척이 아닌 것 2500분의 1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혹가다 그런 문제가 나온다. 2500분의 1은 공법에서는 사용하지만 우리 공시법령에서는 법정 축척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 축척은 우리 딱 7개로 정해놨다고. 그럼 지적도는 얼마예요? 1200분의 1 임야도는 6000분의 1. 그러면 자 축척이 반으로 줄었다. 실제 거리는 몇 배? 2배. 실제 면적은 4배. 나중에 다 써먹으려고 지금 하나씩 벌써 어디를 가정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하려고 다 그 가정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슨 축척? 요거하고 비교하면 대축척, 요거는 서축척, 요거는 100단위, 요거는 1000단위 축척이다. 그러면 축척 변경, 법정 축척은 몇 개? 7개. 그러면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척 변경이다. 어때? X. 어디에서 어디로? 6000분의 1에서 500분의 1.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무슨 해예요? 자, 지적 기준점 찾았어요? 자, 지적 기준점은 거기에다 마지막 제줄에 줄 거나요? 지적 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세 번째 줄이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불러봐봐요. 그러면 지적기준점에는 뭐가 있다? 지적삼각점하고 그 다음에 지적삼각 보조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지적 도건점이죠. 도건점. 근데 여기서 줄을 이렇게 그어놓고 특히 요 밑에다 조심하셔야 돼. 여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삼각점. 삼각점하고 지적삼각점은 다른 내용이에요. 이 삼각점은 뭐냐면 국가기준점이 됩니다. 근데 국가기준점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국가기준점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아까 뭐다 청량은 다 청량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 무슨 청량만? 지적청량만. 그러면 우리 지적청량 기준점에는 듣기만 해봐요. 3개가 있어. 자,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이 있는데 그 중에 시험 범위는 뭐만 시험 범위다? 지적 기준점만 시험 범위야. 그럼 결론적으로 삼각점은 뭐라는 거예요? 국가 기준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간혹가다 이런 질문이 나와요. 지적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이란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을 말한다. 어때요? X. 그걸 기억을 해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감각을 눈 뜨고 해요. 눈 뜨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감각을 익혀놓으라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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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그렇게 감각을 익혀놓으라고. 그래서 눈 뜨고 해보라는 거예요. 객관식은. 자, 그러면 봐봐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가까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요 지적 기준점이 보도블록에 다 못이 박혀 있어. 못이 다 박혀 있어요. 이 못이 박혀준 거에서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읽어봐요. 지적 도건점이야. 이 지적 도건점은 50m에서 300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박혀 있어요. 어떤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원주시, 지적, 도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간격이 조밀조밀할수록 땅값은 비싸. 청량 기간도 길어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저번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를 많이 보라고 그랬어요? 스타벅스. 이런 것들 들어와 있는 걸 잘 보고. 스타벅스는 절대 안 들어가요. 뭐예요? 장사하는 데는. 그때 그 들어가 있는 지가가 제일 싼 땅들이야, 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많이 들어가느냐? 유기농작물 있죠, 유기물. 유기농작물도 있죠. 하는 게 그런 농작물 파는 데 있을 거예요. 그는 싼 데는 절대 안 들어가. 그런 걸 보면서 한번 상가를, 그런 것도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제가 그래서 뭘 많이 주세요? 돈을 많이 줍는다고 그랬죠. 땅 맛보고 다녀서. 특히 이제 귀걸이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MP3도 많이 주고, 어떨 때는 장갑도 많이 주고,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땅. 그래서 누가 툭 쳐요. 왜 땅만 보고 다니느냐. 쳐다보고 다니면 자꾸 기분 나빠하니까 기분 나빠요.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저기 청량리까지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꾸 쳐다봐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제가 겁이 많잖아. 자꾸 쳐다봐도 또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 그래서. 그 사람 섭섭인가 보다. 그랬죠. 괜히 같이 쳐다보면 같이 또 싸움 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자, 쳐다보고 해라고. 지적. 그럼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자, 또 하나 얘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여기 몇 필지? 한번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요걸 정하는 게 무슨 청량이냐? 읽어봐요. 지적 청량이야. 그래서 두 번째 줄 줄 거나요. 그러면 두 번째 줄, 필지,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 지적 청량. 지적 청량의 개념을 한번 잡아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9번에 뭐가 나오죠? 지적 청량 수행자. 나와요? 근데 문제 풀 때 잡아봐요. 자, 설명 들어요. 요거는 다 있으니까. 뭐라고 써놨죠? 청량업자, 지적 청량업자, 그 다음에 지적 청량 수행자. 다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청량업자. 청량업자는 11개가 있어요. 11개 구분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청량업자 11개 중에 누가 있다? 지적 청량업자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오타가 아니에요. 오타가 아닙니다. 그러면 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읽어봐요.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한테 등록합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청량업자 중에 누가 있어요? 지적청량업자가 있어요. 그럼 지적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읽어봐요. 시도지사 등록사항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럼 지적청량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어때? X. 그럼 청량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어때? X야. 그러면 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해? 11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야. 근데 시도지사 11개 중에 시도지사 등록사항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누구예요? 읽어봐요. 지적청량업자야. 그럼 지적청량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사항이다. 어때? X야. 자, 근데 지적청량 수행자는 또 누구냐? 봐봐요. 자, 쓰지 마세요. 여기 봐봐요. 자, 지적청량업자는 읽어봐요. 지적청량업자와 뭐야? 대한지적공사. 요 대한지적공사가 명칭이 바뀌었어. 뭘로? 읽어봐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다는 거야. 공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뭐의 전신이에요? 대한지적공사가 뭘로 바뀌었다? 법이 바뀌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니까 요 정보가 들어가는 거, 정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무척 좋아해요. 정보 좋아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읽어봐요. 지적청량업자는 누구? 지적청량 수행자야. 그러면 지적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고 그랬죠? 시도지사.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무슨 등기? 설립 등기. 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지정합니다. 그럼 자 문제 나가요. 지적청량 수행자는 시도지사 등록사항이다. 어때? X. 누구도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해서 나중에 책을 못 읽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누구? 설립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청량 수행자는 시도지사 등록사항이다. 이러면 X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등록사항이에요? 자, 여기는 누구가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지적청량 수행자, 요 단어는 시험 범위지만 읽어봐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고 그런다? 지적청량 수행자라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요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야. 시험 범위가 아니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럼 문제 책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돼. 뭐라고? 지적청량 수행자. 그럼 누가 떠올라야 돼?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해? 시도지사 등록. 그럼 청량업자의 종류는 몇 개? 11개. 11개 중에 지적청량업자가 요 한 부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적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이야. 그럼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청량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어때? X. 또는 시도지사야. 근데 여기 지적이 붙으면 지적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해? 시도지사 등록.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봐봐요. 그러면 9번에 맨 가로 9번에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업에 등록을 한 자. 그 밑에다 시라고 써놔요.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지사.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적청량업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옆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신이 뭐예요? 대한지적공사야. 대한지적공사.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슨 등기함으로써? 설립등기함으로써.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도 항상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지적청량 수행자는 시도지사 등록사항이다. 어때? X. X에 누구도 있기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얘는 무슨 등기? 설립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를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 지적청량 수행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자꾸 우리가 나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요런 단어 가지고, 용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또 요리해 먹으면 되는 거야. 이제 용어는 다 배울 거는 다 배웠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주체는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 정도 나와야 돼. 특별자치시장 누구다? 세종시장.
그러면 서울시장과 광역시장과 대도시시장은 뭐다? 제외 포함. 제외. 구청장은 간선구청장도 포함. 자치구청장도 포함. 이렇게 용어들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용어 정리한 거거든. 그럼 이 지적공무는 몇 종류다? 8종류. 그럼 8종류가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그럼 토지와 등록과 지적 공부를 뭐라고 그런다? 지적의 삼형서. 세상은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아까 그래서 피땀을 흘려야 돼. 피땀을. 그러면 목적은 뭐라고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관리의 개발이에요. 관리. 그러면 뭐예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중에 이제 살을 붙인다고. 누구를 위해서 한다? 국가를 위해서. 읽어봐요. 공익. 요거는 뭐다? 사익이야. 그러면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읽어봐요. 공법적 측면도 있고 사법적 측면도 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가지를 펼쳐나갈 거라고. 일단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워밍업을 하는. 그러면 공법적 측면도 있고 읽어봐요. 사법적 측면. 그러면 뭐예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읽어봐요. 무슨 성을 띈 법률이다? 양면성을 띈 법률이다. 이렇게 또 나온 책도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공익. 이거는 사익. 공익이 높으면 사익은 깨져 안 깨져? 깨져. 사익을 높이면 공익이 떼지죠. 그러면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적절하게 절충시키는 거야. 절충. 그래서 절충이라는 나중에 이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걸 미리 짐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다, 개발이다. 관리지 개발이 아니다. 소유권 보호 목적 무슨 지적? 소유의 지적. 다른 말로 법지적. 그럼 필지라는 것은 소유의 관점이며 무슨 개념? 법적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기본서를 이제 한번 펼쳐봐요. 이제 앞으로 스타일이 이렇게 강의를 나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18페이지로 가봐요. 자, 18페이지 찾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기본서 제1장 뭐라고 나왔어요? 총칙. 자, 그러면 이제 배운 걸 가다고 해서 자기가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 요리를 해 먹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이라. 누가? 국가가 무슨 토지를? 모든 토지를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그럼 1번 가볼까요? 지적이란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임받은 기관이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나하나의 토지인 한 필지에 관해서 토지가 어디에 있고 어떤 용도를 이용되고 면적은 얼마이고 다른 토지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 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관리하는 국가사무로서 토지에 대한 호적. 사람한테는 호적이 있지만 땅한테는 지적이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앞에가 왜 나왔는지 봐봐요. 자기가 읽을 때. 아까 지번이 나왔죠? 지목이 나왔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앞에 나왔을까? 그러면 봐봐요. 지적이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관계가 주고 뒤에 권리관계를 부수적으로 공시하는 뭐예요? 등록 공시하는 게 바로 뭐다? 지적이다. 의미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읽어봐요. 토지. 그러면 1번을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가로 1번에 토지. 2번을 읽어봐요. 오른쪽에 3번은 2번을 읽어봐요. 무슨 공부? 지적 공부. 3번은 토지. 자, 등록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와 등록과 지적 공부를 뭐라고 그래? 지적의 3요소라는 의미를 갖는. 자, 기타가 나왔는데, 그럼 그 등록 주체, 등록 방법은 그거는 읽어보면 되고요. 뒷장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20페이지를 가볼래요? 20페이지 맨 밑에. 법의 목적과 제정 찾았어요? 가로 1번. 법의 목적 찾았죠? 제1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 법은 구청량 및 수로조사 기준 및 절차와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뭐라고 써놨어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된 목적이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해상교통의 안전과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는 거야. 소유권 보호.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뭐라고? 국민의 소유권 보호야. 이거는 어떤 측면? 공익적 측면. 이거는 사회적 측면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실질적 심사주의. 여기는
소유지적, 법지적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오른쪽 가봐요. 2번에 뭐예요?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측면이라고 할까요? 공익. 이거는 사익. 그러면 공법적 측면과 뭐예요? 사법적 측면. 무슨 성을 띠고 있다? 양면성을 띈 법률. 그러니까 앞으로 강의 노트를 이제 정리를 해놓고 기본서는 제가 또 마지막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다음 주에 OX가 이제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나가면 그걸로 딱 해가지고 3단계로 지금 머릿속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그래도 오늘 몇 번 반복돼요? 2번이 반복되고 OX로 해가지고 3단계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3번에 무슨 제도가 있어요? 지적제도의 분류. 그러면 지적제도의 분류는 봐봐요. 그 정도만 알면 돼. 봐봐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세지적. 세지적이 발전하면 어디로 간다? 법지적으로 가. 법지적이 발전하면 어디로 간다? 다목적 지적. 발전. 그럼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로서 자,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지적?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 법지적. 왜 법지적이? 읽어봐요. 여기 나와 있잖아. 목적. 읽어봐요. 소유권 보호 목적이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읽어봐요. 무슨 지적? 소유지적, 법지적. 그럼 몇 번만 줄쳐놓으면 돼요. 바로 2번에만 딱 줄쳐.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법지적 무슨 지적이다? 소유지적.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한번 써먹어 봐야 돼, 이제. 책을 읽는데. 봐봐요. 자, 모든 지적의 출발점은 다목적 지적이다. 어때? X. 무슨 지적? 세지적. 모든 지적의 고차원 기능은 세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어때? X. 세지적은 고차원 기능이 아니라 저차원 기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지문이 이제 몇 개 가끔가다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보니까 가로 2번 찾았어요? 예,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경계 동그라미, 경계. 자, 그럼 반가로 1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도의 지적, 도자 동그라미. 도자는 무슨 도자예요? 그림 도자. 그러면 우리 지적 공부에 그림도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무슨 도가 있었어요? 지적도와 임야도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도 채택하고 있다? 도의 지적. 좋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읽어봐요. 좌표 지적.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도 채택하고 있다? 좌표 지적도 채택하고 있다. 줄쳐놔요. 자, 근데 선생님 이게 자꾸 나와요. 자, 봐봐요. 자, 수치 지적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수치 지적부. 수치 지적부가 있었는데 요 명칭이 요거로 바뀌었어. 뭘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붙잡혀 볼게요. 읽어봐요. 수치 지적. 읽어봐요. 좌표 지적.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거의 수치 지적부가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75년도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대한지적공사가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저도 익숙해지려면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간혹가다 막 무의식구 촬영하다 보면 뭐예요? 대한지적공사 나오는. 그럼 컷 한다고. 컷. 그럼 뭘로 해야 돼? 명칭이. 입이 안 올랐으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저도 그거 하려고 그러면 밥만 먹을 때마다 맨날 입에 올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그게 100번을 해야 저도 그냥 툭 튀어나온다고. 인감정명 휴업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인감정명 휴업기간은 3개월이죠. 과거에는 몇 개월이었어요? 6개월이었다고. 근데 방송 강의를 하는데 녹화를 하는데 무의식고 인감정명 6개월. 그게 나온 거야. 그러면 NG가 났다라는 거네. 재촬영해야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인지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도 틀린다라는 겁니다. 인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맨날 6개월 강의했다가 바뀐 거 뻔히 하면서도 촬영 무의식고 몇 개월 나와요? 인감정명 휴업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렇게 찍은 거야. 그럼 방송 강의하는데 뭐예요? 녹화를 하는데 NG. 다시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다시 찍어. 무의식고 나오는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수치지적부가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좌표 지적에다가 별표 하나 딱 해놓으라고. 요거는 종종 출제가 돼요. 근데 요것도 외우지 마시고. 자, 봐봐요. 이제 봐봐요. 자,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경계. 경계를 좌표로 나타나. 일반인이 보기 어려우시오. 어렵죠. 전문가만 볼 수 있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즉도 포병대대에 많이 써요. 우현자연 해가지고 타켓을 넣을 때. 저도 요걸 자세히 들렀어요. 우리 포병대장, 대대장님으로서 정년퇴직하고 저한테 부교수님 잠깐 와보세요. 제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대해서는 제가 도사입니다. 포병대대라서 자연우연, X축, 우측축, Y축 해가지고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 표를 포삭해갈 때 사용하는 거라고. 그 난수표가 그거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경계를 좌표로 나타내니까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싶다. 어렵다.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해. 돈이 비싸 안 비싸? 비싸. 그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어때? X.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그럼 도의 지적은 반대 해석하면 돼. 그림이니까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싶다. 쉽다. 비용이 싸다. 정확하지 않다. 도의 지적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야. 무슨 말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따로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감각적으로. 책 읽어볼 필요도 없어. 많이 나오지도 않는 거진 출제가 안 되는 범위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정도만 잡으면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거기 몇 페이지로 가냐면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 찾았어요? 자, 우리 이제 써먹어야죠. 면적이란 무슨 면상 넓이? 수평 면상 넓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 2차원. 다른 말로 평면 지적, 수평 지적이다.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배운 거. 자, 그러면 거기 가로 4번에 봐봐요. 가로 4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 여기 이제 봐봐요. 주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어, 소극적으로 대처하겠어? 적극적. 그러면 적극적 지적을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느냐? 요 정도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또. 자,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자기가 이제 딱 중심을 강의 노트로 잡아놓고 책을 슬슬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누가 주체는? 국가가 결정한 사항이야. 그럼 오른쪽 1번 읽어봐요. 무슨 국정, 뭐라고 나와있어요? 지적 국정주의. 줄잖아요. 국가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정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등록, 지적공부. 그럼 토지를 어디에 등록해야 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을 갖춰줘야 돼. 그래서 2번 읽어봐. 지적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 공부는 뭐예요?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밖으로 보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지적 무슨 주의? 공개주의가 떨어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지적 국정주의, 지적 형식주의, 뭐예요? 지적 공개주의. 몇 개? 3개. 쓸 필요도 없어. 3대 이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 공통점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직권이야. 얘가 등리를 해줘. 그러면 직권 정리가 돼. 읽어봐요. 얘가 등록을 해줘. 읽어봐요. 직권. 읽어봐요. 등록주의.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래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가로 5번을 읽어봐요. 무슨 주의? 직권 등록주의가 나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국토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심사? 실질적 심사.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무슨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실질적 심사주의. 그럼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5개. 몇 대 이념? 5대 이념이 돼. 내용도 읽어볼 필요도 없어.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가로 2번 오른쪽 27페이지 가로 2번 무슨 제도?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이동. 요거는 요거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이제 본명 외워졌는지 테스트 한번 합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읽어봐요. 또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 등기법. 여기 봐봐요. 항상 이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망치 들고 다니라고. 그랬더니 수강생들이 잔인하다고 그래서 여기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뽕망치를 하나씩 들고 다녀. 자, 이제 마음의 뽕망치를 툭툭 때리고 갑니다. 자, 읽어봐요. 뭐예요? 정보 툭 때리면 지적. 또 까먹었네. 여기 툭 때리면 등기.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제도? 지적제도, 등기제도.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또 쓸까봐 쓰지 말라고 막 글씨를 흘려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봐봐요. 지적을 툭 때려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식. 여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식. 그러면 자, 지적제도를 툭 때리면 가칭. 읽어봐요. 대장이 나와. 여기는 뭐가 나와요? 등기부가 나와.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마음에 준비해요. 자, 이제 갑니다. 자, 그럼 무슨 대장이? 토지대장에 등록되고 무슨 등기부? 토지등기부. 자, 토지대장 몇 번? 369. 토지등기부 몇 번? 369. 369가 370으로 바뀌어서 지번 변경을 가져왔어요. 권리의 사실이야. 사실. 어디가 먼저 바뀌어? 선대장 후 등기. 그걸 논리를 정립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살표가 가라. 알려주면 이렇게 일치시켜. 뭘로? 370으로. 그래서 이걸 등기소에 알려준다. 간단하게. 등기 촉탁제도야. 촉탁이라는 것은 알릴촉, 알릴탁이거든. 그러면 등기 촉탁은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자, 그러면 어디 학원에서, 어디 동영상에서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봐봐요. 자, 경계가 바뀌었어. 경계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경계는 등기를 촉탁할 필요 있어, 없어? 제가 답변을 달아줬는데 등기 촉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에는 경계가 기록되지 않거든. 그러면 경계는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번이 바뀌었다. 그럼 등기 표제부가 바뀌죠? 그거는 등기 촉탁해줘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경계와 좌표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면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왜 교수님은 책을 보니까, 기본서를 보니까 뭐예요? 등기를 촉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요. 경계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거든. 그러면 경계 좌표는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그래서 뭐예요?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그래서 과거에 뭐라고 써놨어? 가로 열고 원칙이라는 말을 그래서 써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세요. 나중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번엔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자, 토지 등기부도 누구예요? A. 자, 토지 대장도 뭐예요? A. 일체의 불일체? 일체. 근데 A가 B한테 팔았어요. 뭐가 바뀌었어? 권리가 바뀌었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등기부가 먼저 바뀌고 선대장 아니 미쳤어요. 선등기 후대장. 어디에서 어디로?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알려줘요. 뭐 했다고?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등기를 필 마쳤다고 통지해줘. 이것도 눈 가망증이지 말고 눈 뜨고요.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합치니까 등기필 통지제도. 그러면 이게 이제 B에서 3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가 머릿속에, 그래서 이원화 구조를 머릿속에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얘가 선대장 후등기를 뭐라고 그래? 등기 촉탁. 선등기 후대장을 뭐라고 그래? 등기필 통지. 그럼 오늘 반드시 알을 게 하나가 있네요. 요거는 뭐야? 자, 그러면 지적제도의 기능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가 주고 등기는 권리관계가 주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자,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기능. 척한 우리 반드시 하라고 그랬어요. 자, 기능은 토지에 대한 읽어봐요. 물리적 현황 공식. 물리적 현황이 뭔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사실이니까 뭐에 대한 사실이에요? 읽어봐요. 토지에 대한 사실이잖아. 그래서 읽어봐요. 객체. 그래서 거기 가로 밑에 뭐라고 나와서 권리 객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오른쪽에 토지 등기제도는 읽어봐요.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를 공시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주체야? 주체. 그래서 권리 주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주체. 그러니까 여기는 권리 객체, 여기는 권리 주체.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내버려줘요. 그러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니까. 저절로 알게 돼요. 민법 한 바퀴 돌아오고 내공이 쌓이면 저절로 알게 된다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28페이지 가봐요. 우리 배운 거 이제 복습해야 돼. 영어의 정의. 자, 영어의 정의 나오죠? 자, 지적 공부란 그러면 쳐봐요. 딱딱.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도노부. 무슨 도?
지적도, 임야도, 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뭐까지 포함해서? 지적 파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말한다. 포함이라는 거예요. 포함. 제가 아니에요.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여자죠. 남자는 여자가 몇 분 필요해? 세 분. 몇 분? 엄마, 와이프, 또 네비라니까 지난달에 이야기했잖아. 네비향이라고 그랬잖아. 네비향. 그러면 네비 그것 때문에 써요. 그러면 네비 있죠. 네비에 그 화면이 팍팍팍팍 지나가죠. 그게 바로 연속지적도야. 연속지적도. 그러면 연속지적도는 거기 첫 줄 전산화된 아마 줄 꺼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 뭐라고 써놨어요?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자, 올해 작년에 2.5점짜리야. 자, 봐봐요. 연속지적도는 지적 청량의 대상이다. 어때? X. 작년에 2점. 올해는 할 필요 없어요. 안 나와. 자, 가로 2번에 무슨 공부가 있어? 부동산 정확 공부.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아까 등록사항에 대해서 한번 싹 눈으로 익혀놓으면 되고요. 자, 오른쪽 29페이지 가봐요. 이번에 뭐가 나와요?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이라 어디가 키워드야? 지적 업무를 관리. 확인할 게 있어요. 그러면 행정시의 시장은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의 두의 시장은 제외야, 포함이야? 제외. 누가 제외돼? 대도시 시장은 제외. 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누구? 아까 A를 엄미구청장. 아까 기억나죠? 엄미구청장은 간성구청장이고 마포구청장은 뭐다? 자치구청장이야. 그러면 배웠던 걸 다시 한번 거듭만 놔야 됩니다. 자, 3번의 필지야. 필지는 어디에 포인트가? 토지 등록 단위.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딱딱딱딱 나와야 돼요. 4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툭툭 쳐야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딱. 자, 지번이란 그러면 어디로 가서 필지를 쳐야 돼? 지적공부의 등록번호. 그렇죠. 지적공부의 등록한 번호. 뒷장 넘겨봐요. 자, 지번 부여지역이란 그러면 어디에 시선 처리가 돼야 돼? 동리. 이때 동리는 행정동리, 법정동리. 법정동리. 그렇죠. 딱 나와요. 자, 가로 3번에 지목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야? 용도. 딱딱딱 설치가 살아서 지금 딱 보면 보여야 돼요. 그러면 4번의 면적은 어디가 포인트야? 수평 면상의 넓이. 경계란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야? 필지별.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자, 경계점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야? 선의 굴곡점. 또 하나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렇게 하죠. 자, 5번의 토지이동이란 뭘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딱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자,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토로 가는 것. 임토로 가는 게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야. 분할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합병은 그러면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러면 가로 5번의 지목 변경 어디에? 지적공부에. 밑줄 닦아놓고. 그럼 축척 변경은 무슨 도에? 지적도에.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법정 축척은 몇 가지? 7가지. 불러봐요.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5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자, 축척이 반으로 줄면 실제 거리는 몇 배? 2배. 실제 면적은 4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7번에 바다로 된 토지의 6.1, 토지의 등록 말소 있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예요. 자, 설명 여기는 이제 봐봐요. 여기 니아시 직해안이에요. 근데 A 토지야. 그러면 어느 날 해일이 딱 와서 뭐가 됐죠? 육지가 바다로 됐네. 그게 바로 읽어봐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강학상으로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해면성 말소. 해자가 무슨 해자? 바다 해자. 그러면 해면성 말소와 포락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해면성 말소는 육지가 바다로 된 거고 하천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런다? 포락지라고 그런다. 나중에 그거 다 써먹어야 된다. 자, 여기 몇 필지? 한 필지죠. 몇 필지? 2필지. 읽어봐요, 제대로. 면적, 경계, 좌표. 이걸 정하는 정량이 무슨 정량? 지적 청량이 되죠.
그럼 지적 측량이란 그럼 줄쳐놔야죠. 어디가 눈에 살아서 움직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무슨 측량? 지적 측량. 자, 밑에 무슨 측량이 나오죠? 지적 확정 측량. 요거 개념 조심해야 돼요. 자,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생태가 들어갔다. 또 까먹었다. 생태땅. 낙지가 들어갔다. 양포땅이야. 근데 요거 조심해야 돼. 도시개발 사업이 키워드야. 찾아줄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도시개발 측량. 이러면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나머지는 똑같아. 봐봐요. 분할이 들어가서 무슨 측량? 분할 측량.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이 들어가서 등록 전환 측량. 지목 변경이 들어가서 바보 같아.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다고 그랬다니까. 그럼 일부러 그렇게 한번 해본 건데.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요 개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적 재조사 들어가서 무슨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줄 거나요? 이제 끝났네요. 오늘 진도는. 근데 지적 재조사 측량 옆에다가 요거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걸 무슨 측량이다? 지적 재조사 측량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기 다시 와요. 강의 노트로 다시 와봐요.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도가 나올 건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전체 보기에서 뒷장으로 가볼래요? 전체 보기. 아까 처음 해봤던 전체 보기에서 바로 뒷장 보면 무슨 보기가 있어? 자, 오쪽에 단락 보기가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지적의 의란 읽어봐요. 필지마다 국가가 토지 표시를 하여 공적 정부에 독립 공시하는 제도. 딱 숙지하라는 거네. 발전 과정 그러면 무슨 지적?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 소유 지적, 법 지적. 등록 차원은 2차원. 자, 그러면 측량 방법은 무슨 지적?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 모두 택하고 있죠. 등록 의무에 따라서는 소극적 지적과 무슨 지적? 적극적 지적.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거 읽어봐요. 소유 지적, 2차원, 도의 지적, 수치 지적, 적극적 지적. 근데 수치 지적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 일부 지역. 전국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 일부 지역이 뭐냐? 그 밑에 도시개발사업 지역이라고 써놔요.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수치 지역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어때? X.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지적주의 이음으로서 1 읽어봐요. 무슨 주의? 지적 국정주의. 2는 지적 형식주의. 3번은 지적 공개주의. 4는 실질적 심사주의. 5번은 직권 등록주의. 몇 개? 5개. 몇 대 이념? 5대 이념이야. 그래서 단락단락 보기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몇 원화 되어 있다? 2원화. 그래서 기능 한번 읽어봐요. 사실관계를 공시,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공시.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야. 그래서 이걸 단락단락 보기로 또 짧게 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책을 어떻게 책을 저희가 한번 강의 노트를 싹 한번 숙지하고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다시 한번 싹 숙지하고 다시 단락 보기로 와서 단락 보기를 딱 핵심을 잡아 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강의 노트를 한번 설정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진도가 강의 노트, 이제 기본서, 그 다음에 단락 보기, 그 다음에 OX로 가서, OX를 이제 마지막 10분 남겨놓고 OX를 쫙 한번 풀어줄까 생각해요. 많은 거 한 일주일에 한 10개씩 문책해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수업만 빠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오늘 첫날 너무 늦게 끝났나요? 다음 주에는 절대 1시 35분을 안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아까 OT가 좀 길어져서, 나름대로 오늘 강의가 목표가 여기까지였으니까.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꼭 기억하는 거, 3가지 뭐가 필요해? 눈물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고, 땀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잊지 마시고, 저랑 10개월 동안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